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요. 설명회를 잘 마쳤는데 600분이나 넘게 참여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설명회를 진행했었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가지고 제가 한 영상에서 모든 질문을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질문 중에 일부들만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몇 번에 나눠서 말씀해주신 질문들 거의 다 커버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만약 AP 과목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GPA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그 과목 AP 시험을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는 AP 시험을 미니멈 몇 개까지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을 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GPA,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워낙 학교들이 잘 줘 버릇하기 시작해서 실력이 마땅치 않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A+를 받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들에서 우리 고등학교들의 수준도 당연히 감안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GPA 인플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대학들에게 특정 과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AP 수업을 수강을 했다면 반드시 5월 달에 있을 시험에 신청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반드시 5월 달에 AP 시험을 보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학생들이 뭐 절대적으로 AP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통 9개에서 14개 사이의 과목들을 우리 학생들이 수강을 해서 지원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12학년 때까지 수강 신청한 것 전부 다 합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학교들마다 오픈되어 있는 AP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게 오픈되어 있는 학교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AP 개수를 많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AP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아이비리그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10학년까지 AP 과목을 수강할 수 없게 막아놔서 AP 한 과목도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랭킹의 대학 진학 시 불리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11학년 때부터 AP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10학년 때 AP가 열리는 학교가 훨씬 더 드뭅니다. 그래서 전혀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 11학년, 12학년 동안 AP 과목을 많이 수강을 해서 얼마나 리고러스한 코र्스를 들었는지 어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원 출신들 학생들 중에 10학년 때까지 AP가 한 개도 없었다가 11학년, 12학년 과목들만 가지고 매우 경쟁력 있는 학교에 입학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SAT와 ACT는 언제 준비하고 언제 시험 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매년 나오는 질문이고 매 학기마다 나오는 질문이고 거의 매일같이 학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SAT나 ACT 공부를 하실 때 도대체 이 시험을 언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에 따라서 언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할지 이것을 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SAT 점수가 1500점 이상이 목표고 ACT 점수가 34점 이상이 목표다 했을 때 만약에 우리 학생이 영어가 SAT에서 800점 만점에 500점대가 나온다거나 ACT 같은 경우도 영어에서 20점대가 나온다거나 하면 지금 본격적으로 SAT나 ACT를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1500점이나 34점을 맞는 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SAT나 ACT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고 영어 공부를 더욱더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올라왔을 때 SAT 기준으로 1500점 이상이 목표라고 했을 때 영어 점수가 대략적으로 600점대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야 본격적으로 SAT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ACT가 34점 이상이 목표라고 했을 때는 ACT 영어 점수가 30점 정도는 돼야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SAT나 ACT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어 점수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계속 영어 점수를 보시면서 그 생각하는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코어 과목 수업에서 B를 받았습니다. 아카데믹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아카데믹한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공부로서 이렇게 승부를 내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어 과목에서 B를 받았으면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PA들을 굉장히 잘 받아오는 경향이 요즘에 더욱 더 심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전체 과목 중에 B가 하나 정도 있다고 해서 이 아카데믹한 학생에 속하지 못해서 대학 입학하는데 크게 엄청나게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뭐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성적표 안에 B가 있습니다. 더러.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것에 열정을 보이면서 다른 과목들도 좋은 성적을 가지면서 잘 준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카데믹한 학생으로서 대학에다가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점 안심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그런데 특정 과목이 지속적으로 B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든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어가 아직 완벽치 않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수업은 어너스 수업이 없어서 레귤러 수업 혹은 AP 레벨의 영어를 수강해야 합니다. 어떤 수업을 듣는 게 좋을까요? 학생의 상황과 배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제가 절대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학에서는 당연히 AP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AP를 수강했는데 성적이 막 D, C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재고를 한번 해보셔야겠지만 레귤러 클래스랑 AP 클래스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대학에서는 무조건 AP 수업을 한 학생을 좋아하고 어떻게든 B 정도의 성적으로라도 맞출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제가 보기엔 영어가 조금 편치 않더라도 B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학년 때는 B보다 훨씬 더 높은 영어 성적을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시간표 때문에 AP English를 듣는다면 AP US History라는 거예요.까지 함께 수강해야 합니다. AP 수업이 총 4개가 되는데 AP English, AP Physics, AP Stat 중에 어느 과목 하나를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이 4개 수업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것이 좋은데 굳이 하나를 뽑자고 하면 AP English, AP US History, AP Physics 전부 다 코어 중에 코어 과목,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는 무조건 리고러스한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일렉티브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나마 일렉티브를 고르라고 하면 AP 스탯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하나를 빼야 된다고 하면 AP 스탯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넌스템 쪽으로 전공을 생각하고 있고 EC는 학교에서 Students Government, Mock Trial, 그리고 테니스 팀, Goal of Tech,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한 개의 인턴십 겸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TASS와 라이팅 컴페티션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활동들을 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할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긴 한데 설명회 때 말씀드린 이 all-round player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8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맨 처음에 위에 있는 논리력, 이것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다소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학교 GPA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이랑 과학이 학교 GPA에서 굉장히 스트롱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맨 위에 있는 사이언스, 뭐 엔지니어링, 매스 이런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괜찮은데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도 매스하고 사이언스 수업이 좀 약한 편에 속한다 하면 이런 사이언스나 매스 이쪽 관련된 활동을 아무리 넌스템 계열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런 관련된 활동을 하나 정도는 섞어주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GPA를 위해서 Honors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과목을 선택해도 될까요? 예, 이렇게 하면 좋은 unweighted GPA를 받을 수 있는데 weighted GPA 관점에서는 좋은 GPA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적인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GPA에서 좀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감안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라이징 11학년 학생입니다. GPA는 3.94 정도이고요. 좋네요. 특별한 EC는 없습니다. 안 좋네요. 남은 2년 동안 노력해 EC를 채워 무언가를 이뤄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EC를 선정하실 때 단순히 개수를 채우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설명회 때 설명드린 그 8가지 항목 중에서 이렇게 놓고 그 중에서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한 2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열정을 쏟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열정을 쏟았다 하면 시간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너스로 결론까지 결과가 뭐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그만큼 어떤 부분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그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그 8가지 항목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EC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AP Physics 1을 수강하여 독학해 AP Physics C 시험을 봤는데 3점을 받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쓰지 않고 시험을 다시 볼 예정인데 점수를 지우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점수를 제출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점수를 지우는 거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AP Physics C는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서 3점이라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UC 계열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볼 수 있는 UCLA나 UC 버클리에 입학한 학생들 그리고 뭐 노스웨스턴, 브라운 이런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3점일 때 저희 그대로 다 점수 냈었습니다.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3점이어도 제출하셔도 되고 만약에 다시 보시고 싶으셔서 다시 보신 다음에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점수를 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피직스 C 같은 경우는 3점을 받아도 엄청나게 나쁜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내셔도 괜찮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의 마지막 질문까지 커버를 한번 해봤고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남아있어서 제가 그것도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고 제가 다음 영상에도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설명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